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증시는 미 ISM 제조업 지표 실망감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양 시장 모두 3%대 급락했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주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경기 우려에 더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소식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수는 급락이 나타났었던 지난 8월 5일의 저점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당시 저점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업종에 대한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우에다 VOJ 부총재가 금리 인상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났고 또 이에 니케이 지수도 4% 넘게 급락한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즉 전일의 급락은 미 경기 침체 우려의 재확산,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감 심화, 그리고 엔화 강세의 재개, 그리고 반도체주 개별 악재 등의 영향으로 시장은 지난 8월 초에 나타났었던 급락세의 재현 가능성을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노동시장 지표를 확인한 가운데 경기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3천 건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고 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9월 B컷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또한 보스틱 총재 역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베이지북을 통해서 연준은 12개 관할 지역 중에 9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 급락에 에너지주의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종목별로는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환장 발부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엔비디아는 약세를 이어갔고 반면에 AMD나 퀄컴 등의 반도체주들은 1에서 2%대 반등을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4%대 반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우려와 캐나다와의 무역 긴장 고조에 상해 지수가 4월 연속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주요국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노동시장의 경색을 시사한 지표에 하락했습니다. 또한 한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달러 역시 고용시장 냉각 우려에 B컷 기대가 높아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에 하락하면서 9개월 만에 70달러 선을 붕괴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구인 건수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9월 B컷 가능성이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아직 침체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금요일 고용 보고서를 확인할 때까지 불안감의 연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엔화 강세와 유가 급락 등도 부담 요소로 어느 때보다 약해진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은 고용시장 냉각 우려 속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ESG 이슈 분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섭입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을 예고를 했는데요. 기존 법안 대비해서 달라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조정했다라는 점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존까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그리고 또 그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한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서 자산운용사나 은행, 보험사, 그리고 기금관리자까지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악화 등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탄소 배출권이 남아돌 텐데요. 이 남아도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던 것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크게 달라졌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안건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 예상으로는 변동성 감소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 참여자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참여자는 780여 개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신규로 유입되는 수요처는 150여 개의 시장 참가자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증권사들이 거래를 대행하는 것까지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것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변동성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여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부분인데 지난 3년간 잉여 배출권,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잉여 배출권이 3천만 톤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변동성 감소에 기여가 할 것이 기대됩니다. 현재 9,140원 정도로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EU나 미국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변동성이 낮아질 것이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이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든지 아니면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 변동성 감소가 기대될 것이라는 김준섭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업데이트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코멘트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탈중국으로 인해서 비중국계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전 6월 같은 경우는 수정안에서 제외되면서 입법이 한 차례 지연되면서 의문이 좀 존재했지만 최근 블룸버그 소식을 따라서 이제 곧 표결에 들어가고 이제 표결이 통과가 되면은 전체 하원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소식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 미미할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체감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CDO라고 하는 위탁 개발 계약 건수는 작년 총 12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 이미 8건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10%에서 15%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비중국계 CDMO, 론자, 후지필름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 플레이어들의 스탠스와 톤 변화를 좀 지표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CDO가 좀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공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증설이 되고 이에 부합한 대규모 수주가 기폭제로 이제 주가를 끌고 가지만 결국에는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은 매출이 인식되기 전까지는 한 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공백을 CDO 사업이 조금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 탑픽 의견을 유지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늘 존재하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를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면 주요 피어들과의 밸류에이션 갭은 조금 더 가파르게 좁혀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생물보안법 입법 타임라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탈중국에 따라서 비중국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물보안법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연내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상업화 생산까지 통상적으로 또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매출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약바이오업종 탑픽이라는 그런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